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도 본의 아니게 10시가 다 돼서 영상을 또 만듭니다. 또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거의 11시 가까이 돼서 영상이 업로드가 되겠네요. 최근 이제 우리 와이프와 함께 맛집 투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에 있는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이런 맛집을 한번 다 돌아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을 맞추고 또 식당들이 예약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약이 되는 시간을 찾아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영상을 바로 찍지를 못했네요. 가끔가다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취미 아닌 취미가 되어 가는 것 같아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또 지장이 가진 않나라는 우려가 있네요. 자, 이번 주 시장을 보면 사실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는 시장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사실 김정은 이슈로 장중에 큰 등락폭이 있었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 증시의 3%대 하락과 국제 유가 WTI의 이 정신 나간 흐름이 영향을 줘서 국내 증시도 하락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락 출발을 해서 일정 수준으로 반등은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각 주가가 그 지수에서 21선과 맞닿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시장 주변에 증시 자금과 이런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중 조정으로 최근에는 많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추세적인 이 상방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뭐 급격한 하락보다도 이런 추세적인 하락의 모습이 나오고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이 끝난다면 이게 이제 하나의 소파동이고 여기에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예상을 하는 것보다 이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 다시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심히 합니다. 뭐 다시 이 파동을 좀 그려보면 지금 이제 급락을 했던 지수에서 나오는 파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7분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주고 여기가 이제 이런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중심에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엘리어트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지금의 고점을 넘기는 또 파동이 한 차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러한 전형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이제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딱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의 파동의 A, B, 즉 1, 2, 3, 4, 5 해서 큰 추세의 파동이 하나 나옵니다. 소파동이 세 개가 모여서 상승의 파동을 만든 이후에 여기에서 중기적으로 또 이런 하락 파동, 또 상승 하락 파동이 나와서 이 다음에 어느 정도의 쌍바닥을 만들어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러한 파동론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파동 한 차례 바닥 국면에서 파동이 나왔고 조정 파동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조정의 파동의 깊이가 생각보다 깊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전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가 얼마나 단기에 끝날지에 대한 부분과 백신의 개발이 굉장히 좀 크겠죠. 사실 백신 관련해서 오늘도 보니까 스위스
과학자들이 올해 10월이면 백신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각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시장의 숏을, 즉 하방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부분으로 접근이 될 거고요.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주변에는 호재와 악재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생각으로 바닥에서 주식을 들고 오셨다 하면 그냥 쭉 들고 가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신규로 주식을 보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주식이 내가 좋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가격 지점을 놓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주가는 올라갔다 언제든지 한 번 정도 떨어질 구간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맥점을 기다리면서 시장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어쩔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번 주 이제 내일이죠. 내일 모레 해서 뭐 내일 목요일 날 또 밤에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지급 관련된 또 숫자가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목요일 날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의 실적이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향후 컨센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적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주가들은 다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의 신고가 행진과 5G 관련주들의 상승, 그 밖에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예를 들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신세계인터라든지 앞으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폭발적인 이 수요, 즉 소비 욕구에 대한 충족 부분에서의 이런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 그리고 한국전략처럼 저유가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기업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의 흐름을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서두가 굉장히 길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보면 국제 유가가 굉장히 불안함에 따라 미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죠. 특히 IT 섹터의 조정이 비교적 컸는데 나스닥 증시를 보면 비교적 조정 구간에서 조정을 받은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오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IT 섹터를 가지고 있지만 어제 추가 매수를 했고 오늘 그대로 홀딩 관점에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봤고요. 본격적인 거는 내일 시장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비중을 줄이는지, 즉 현금 비중을 확대를 내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이나 내일 모레장에 일정 부분 현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시장을 다시 봐야 될지에 대한 최종적인 고민은 내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새벽 3시 정도에 잠을 잤는데 국제 유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 번 더 이게 진정한 공포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세상에 마이너스 60%가 나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이쪽 투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만큼 국제 유가 안에서의 흐름은 굉장히 공포스럽고요. 일반 개미가 건들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저의 싸움이겠죠. 메이저들의 이 엄청난 쩐의 전쟁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잘못 들어왔다가 피 터지는 시장입니다. 그치만 국제유가 자체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이런 변동성도 크겠죠. 근데 과거를 보고 또 주가의 바닥을 볼 때는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도를 넘겨야 되고요. 지금 뭐 이제 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던져버리고 포기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국제 유가가 이제 차츰 안정화를 찾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증시에는
지금의 굉장히 어두웠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서서히 안정화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6월물까지 마이너스로 빠지기에는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뭐 WTI 인버스 잘못 투자하다가는 반대로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연기금이 엄청나게 시장을 강하게 끌어왔는데 차트를 보면 일단 오늘 수급은 양호한 편으로 흘러갔습니다. 수급은 어디 갔지? 수급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 아니죠. 수급은 장 초반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장 막판에 굉장히 또 연기금에서 강력한 매수가 조금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기금이죠. 기관계 쪽에서 강하게 코스피에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장 막판 이걸로 보니까 조금 잘 안 보이네. 다른 걸로 볼 땐 잘 보였는데요. 아무튼 연기금이 강력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시간대로 보면 밑으로 조금 내려야 되는데 연기금이 이제 코스피를 강하게 끌어들였고 장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팔던 이 프로그램 매도 부분도 장 막판 나스닥 선물의 이 한시를 기점으로 급반등하는 모습이 이제 나스닥 선물을 굉장히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이 장 초반에 약했던 IT 섹터가 강하게 반등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내일장에도 이러한 부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IT 섹터의 반등에 대한 흐름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내일장 시장을 보면서 IT 섹터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쉽지는 않는데 지속적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 밖에 오늘 다행히 지수로서는 지켜줄 자리를 지켜준 부분이 일단 추세를 살려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로 시장을 따지면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는 아직 60일선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맥시멈으로 했을 때 일단은 중요한 자리에서 장악형 캔들이 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방의 흐름을 보일 거고요. 1950포인트가 될지 2000포인트가 될지 일단은 반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까지 시장을 짓눌렀던 유가가 반등을 해주면 또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을 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죠. 코스닥도 일단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는 부분 나오겠지만 이 구간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아직도 뭔가가 미심적인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순환매 관점에서 볼 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 비중을 좀 줄여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종목들 보고 넘어가죠. 그리고 스위스에서 RNA 연기열로 10월 백신 출시가 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RNA 관련주 관심 가져보시고 각 테마주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추경과 이 경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죠. 뉴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 되면서 장막판에 디지털 뉴딜 관련주가 올랐다. 그래서 내일 이런 부분에 시가캡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5G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5G 그 다음에 자율주행 섹터 등등 내일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좀 지켜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갔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넣어놓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외인이 조금 사줬네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오늘 끌어올린 거는 장막판 연기금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세도 하이닉스 추세도 조금 살려놓은 게 일단은 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라고 느껴지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박스권인데 만약에 갭을 들고 이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투자를 해야 될지 부분에서 미덥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간 오면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75,000원 오면 분할로 계속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75,000원, 8만원 미만 언더에서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아직까지 양호한 흐름이고, 뭐 카카오 하나씩 다 봐볼까요? 되게 카카오도 신고가를 보여줄 것 같네요. 네이버도 신고가치로 가네 종목들이요. 그 외에 현대차는 비실비실하죠. 네, 뭐 올라갔고 여기에서 뭐 밀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현대차는 조금 네, 실적 부분에서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브레이크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 양호한 흐름이고요. KTNG 잘 가고 있죠. KTNG도 올라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85,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다음 극대형주 관점에서 NC소프트도 상당히 좋아요. NC소프트 상당히 좋은데 넷마블이 생각보다 흐름이 지지부진한 게 조금 네, 아쉬운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올해 상반기 정도에 나올 만한 빅히트 엔터에 대한 네, IPO 이슈가 좀 굉장히 이제 주가에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코웨이를 편입한 진법 이익이 1분기부터 영업이익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을 사실 어떻게 가이던스대로만 보기엔 좀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가이던스보다는 좀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쪽에 투자 아이디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오늘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원님이 들고 계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이 직전 고점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를 못하면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셀트리온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SK 케미칼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SK 케미칼에 하던 이 모습을 좀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접근은 사실 못했어요. 매수는 뭐 전혀 매매는 못하고 있는데, 수급만으로 보면 이 수급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일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봉에서 출발한다면 한번 잡아볼 만한 가치가 좀 있어 보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 그리고 두산솔루스. 일단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모습이 있고요. 아래 꼬리를 전에 좀 잡아서 끌고 가는데, 이슈만 나오면 언제든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장중에 급락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조금 기사가 좀 필요한 구간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볼게요. 지금 장막판에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DB하이텍이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60일선을 뚫고 뭐 조정받으면 매수로 계속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SFA 반도체 어제 갭을 뜬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건 눌리면 봐야 될 것 같고, AD 테크놀로지
유상증자 이슈 있었고, 브레인, 통진, 뭐 이 정도네요. 이쪽은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제일바이오. 오늘은 장 전에 이 구충제 관련해서 호주에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바이오 쪽을 매매를 했었고 회원들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대웅제약을 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일바이오 쪽으로 너무 편향된 매매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장 제일바이오를 이제 손절을 한번 했다라고 했었죠. 제일바이오를 손절을 한번 했다라고 하고, 사실 여기서 들어와서 이 김정은 쇼 때문에 이렇게 손절하고,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해서 한 4~5%될 거예요. 뭐 8%까지 장중에 올랐기 때문에 시가 이하 쪽에서 잡았으니까 한 4~5% 정도 수익은 먹고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바이오에서 매매해서 일단 한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바이오는 좀 빼고 다른 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휴마시스는 오늘은 조금 흐름은 좋지 않았네요. 오늘은 흐름은 좀 좋지 않았고, 그래서 휴마시스를 오늘 매매를 좀 안 하고 미코라는 종목을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매매를 한 게 미코와 오성 자이엘에 대한 매매를 두 개를 했는데, 오성 자이엘 같은 경우는 사실 장중 매매로 짧게 매매를 하고 나왔죠. 이거는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매매 구간이 있어서, 그래서 들어가서 점심값 벌기 그런 부분에서 매매를 했는데, 이 상한가 자리 아래 구간에서의 이 매수를 하고 장중 반등을 노렸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의 흐름이 곧 종가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미코를 이제 새롭게 조금 매매를 해 보려고 해요. 미코를 일단은, 미코란 회사는 알다시피 수소 쪽에도 걸려 있고 양수 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마주 양수 겹장에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를 이탈을 안 해야 되겠죠. 이탈을 안 하는 선에서 다른 반등을 좀 노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정책 테마주의 순환매와 그 다음 이 진단 키트에 하루하루 나오는 호재들이 동시에 작용을 해준다면, 이제 아직 바닥거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런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휴마시스 대신 미코를 좀 넣고요. 제넥신도 괜찮죠. 제넥신도 아직까지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셀리버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 달 말에 공중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파 방송되는 부분도 한번 셀리버리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에 들어왔다 알서포트 오늘 오전에 매도를 위해서 하고, 네, 종가의 매매를 언급을 했는데 매매는 못했어요. 그래서 알서포트는 추가 상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약간의 이제 이 깃발령 모습에서 슈팅이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도 알서포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양호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쪽 섹터 뭐 이제 비트컴퓨터가 오늘 큰 폭의 반등을 했죠. 비트컴퓨터가 뭐 내일도 좀 흐름 양호할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트컴퓨터 나무기술, 네, 그리고 나무기술 빼먹 나무기술, 오늘은 비트컴퓨터가 굉장히 대장이었는데 내일은 이쪽 섹터, 즉 뉴딜 관련주들 뭐 나무기술이라든지, 일단 뭐 그다음 5G 관련한 와이파이 애들 상가 갖고 뭐 우리로, S넷 등등 지금 시간에 난리 났습니다. 이쪽 섹터, S넷 이쪽 섹터들이 시간에 다 난리 났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이 내일 정신없이 움직임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외에 이 테마 섹터가 하나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의 상승률, 시간의 등락률 순위. 뭐 태평양 물산은 이 개별 호재가 있었던 것 같고요. 태평양 코로나 기회 뭐 개별 호재가 하나 있어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상승했고, 생지카일룸 정치 테마, 다음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도 상당히 잘 봐봐야 되겠네요. 데이터 솔루션, 오픈 베이스, 이쪽 섹터 전부 다 주상한가네. 소프트센. 강한 종목들 한두 개는 내일 다 올라갈 것 같네요. 이쪽이 데이터 솔루션, 소프트센, 오픈 베이스 등등 해서 다 올라왔으니까 이쪽을 내일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 안에서 내일 오전에 굉장히 큰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불안한 장세를 타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다리는 조정은 네 언젠가 오기 때문에 이 상승에 편승하지 못하신 분들도 네 너무 낙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